일만 하다 죽을 건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전에는 매일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부려지다 죽겠구나.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서서 문득 이게 뭔 재미인가 싶어지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지겨움이란 게 있잖아요. 특히 50대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애들은 다 커가는데 돈은 여전히 필요하고 회사에서는 젊은 친구들 치고 올라오고 다들 알잖아요? 그 무거운 느낌. 저도 그래서 한때는 은퇴하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쓴다는 게 얼마나 달콤할까. 그래서 퇴직하신 선배들 보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기억하시죠? 회사에서도 재택이다 뭐다 해서 저도 한 달 넘게 쉬었습니다. 남들은 꿀이지 뭐 했는데 전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넷플릭스 보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니 더 답답했고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경수 얘기입니다. 54세, 택배 일 하다가 허리 다쳐서 병가 내고 2달을 집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워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데요. 근데 한 달 넘으니까 부인이랑 말다툼이 늘고 애들은 눈치 주고 본인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자기가 벌어오던 돈이 끊기니까 눈치가 그렇게 보이더래요. 결국 의사한테 허리 좀 나으면 바로 다시 일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이래야 내가 집에서 큰 소리라도 치지라고 털어놨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 놀아보니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전화 한 통 없는 거, 동료들도 연락 없는 거. 처음에는 해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이 컸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일한다는 게 단순히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회에서,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꽤 중요한 감정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누님 얘기입니다. 57세에 조기퇴직하고 이제부터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큰 소리 쳤어요. 첫 해는 진짜 즐기더라고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 패키지도 다녀오고.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돈이 문제더라고요. 여행도 돈 있어야 가죠. 결국 집에서 할 게 없어지니까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병원 다녔어요. 요즘은 동네 마트에서 알바하시는데 그거라도 나가니까 사람이 훨씬 밝아졌어요.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누님이 하는 말이 일이 귀찮아도 사람 사는 데는 필요하다더라고요. 세 번째 얘는 저희 동네 슈퍼 사장님입니다. 62세인데 사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생활비 대주는데 굳이 슈퍼 안 해도 돼요. 근데 매일 문 열고 사람들 오면 얘기하고 계산하고.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집에 있으면 병나. 여기 나와서 사람들 보고 얘기라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일이 있어야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코로나 한 달 쉼표에서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가끔 쉬어야 행복하다.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그냥 놀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내 몸이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은 계속하자. 그게 나를 살게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갑자기 내가 했던 역할이 다 사라지고 정체성 위기가 온다고요. 평생 가장, 직원, 사장, 기사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해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잖아요. 또 하나, 인간관계 이론 중에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관계도 기브 언드 테이크인데 내가 주는 게 없으면 받는 것도 줄어든다는 거죠. 일하면서 내가 사회에 주는 게 있어야 관계도 유지되고 인정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 연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단순히 생계 유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일할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밤낮 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생각해야죠. 대신 내 리듬대로 주 34일이라도 시간제라도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 읽는 분 중에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행복일까? 아니면 적당히 일하면서 가끔 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처럼 일만 하다 이게 사는 건가 회의가 드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제 이야기에도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의 쉼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는 불평불만만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 일하면서도 가끔 쉬고 쉬면서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함께 유지합시다. 그게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쓴 공감 위주의 이야기 흐름을 토대로 왜 일해야 하는가,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일의 의미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깊게 풀어보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팁과 사례를 담아드릴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변했고 경쟁도 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고 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 전문가,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런 조언을 해요. 완전히 손 놓고 쉬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역할 상실이 주는 심리적 타격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로 정체성을 느낍니다. 30년 넘게 직장 다닌 분이 갑자기 명함 반납하고 나면 그 순간 내가 누구지? 라는 공허함이 확 덮쳐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안에 우울감이 급증하는 사람의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많으니 괜찮아 하세요. 그런데 직장 잃으면 연락 줄어듭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보듯 인간관계는 주는 게 있어야 유지돼요. 직장 동료와 점심 먹으면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 고객에게 인사받고 나누는 짧은 미소도 사실 중요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경제적 압박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월 60만 원대예요. 기대보다 적죠. 은퇴자 조사에서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안하다는 응답이 70% 넘게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소득의 지속성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에서도 노후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완전 은퇴 말고 점진적 은퇴를 계획하세요.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이겁니다. 한 번에 일을 끊지 말고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을 낮춰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주 5일에서 주 3일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실제 사례가 있어요. 58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3억 넘게 나왔어요. 처음엔 이제 끝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돈 나가는 속도에 놀랐대요. 그래서 대리운전, 경비일 알아보다가 결국 아는 지인이 하는 도장 가게에서 오전만 나가게 됐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살 것 같아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담도 적고 사람도 만나고 자존감이 살아난 거죠. 둘째, 일돈벌이라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두세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적 활동을 권합니다. 봉사, 동네 활동, 취미 기반 강사 같은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 10시간 이하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30%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2세에 마트 계산대 알바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돈은 크지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날 것 같았다. 지금은 일주일에 4일 나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좋다고 하셨어요. 셋째,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일을 계속하라고 하면 아프면 어떡해요? 라고들 물으세요. 맞습니다. 건강이 1순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적당히 몸을 쓰는 일은 오히려 건강을 지킨다는 거예요.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벼운 근로나 봉사활동이 노인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만성질환 발생을 늦춘다고 나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회와 관계 맺는 일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준비를 너무 늦추지 마세요. 은퇴 직전에 이제 뭐 하지? 고민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50대 초중반부터 계획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50대에는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써보세요. 주변의 구인 공고를 관찰해 보세요. 파트타임, 자영업, 프랜차이즈 등 재취업센터, 시니어 클럽, 구청 일자리과 등도 상담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받고 본인 체력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내가 할 일은 없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빡세게가 아니라 내 페이스대로 내 나이답게 일하는 걸 상상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는 2030대처럼 밤새고 주 6일 뛸 필요 없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시간을 존중하면서 하는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조금 벌면 더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를 고민 중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를 진지하게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